안녕하세요. 안재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피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매하시는 여성분들이 절반 정도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 제품을 딱 지정해서 구매를 하시는데, 나머지 절반 정도의 여성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특정 제품을 지정하지 않고 아무거나 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약사가 약의 전문가니까 의뢰 알아서 좋은 걸로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피임약 제품이 겉포장만 봐서는 그냥 다 비슷한 약처럼 보이지만, 피임약에는 호르몬 성분이 조합에 따라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종류가 있고, 또 그 종류에 따라서 피임약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을 알고 계시면 본인에게 맞는 피임약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초창기 1세대 피임약들은 고용량의 에스트로겐을 주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이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어서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또 에스트로겐은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과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 털이 난다거나 여드름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어서 고용량 에스트로겐을 주 성분으로 하는 1세대 피임약은 현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에스트로겐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의 용량을 낮추는 동시에 프로게스테론 화학 구조의 특정 부위를 변형시켜 만든 합성 프로게스테론을 피임약의 성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2세대 피임약이 나오게 됩니다. 2세대 피임약은 에스트로겐 성분인 에치닐 에스트라디올을 30에서 35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낮게 유지하면서 합성 프로게스테론으로 레보노르게스트렐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품명으로는 미니보라, 에이리스, 트리킬라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성분 이름은 외우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미니보라는 2세대 피임약이구나 하는 식으로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저절로 아시게 됩니다. 2세대 피임약들은 1세대에 비해서는 당연히 부작용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채모 또는 여드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2세대 피임약에서 에스트로겐의 함량을 조금 더 낮추고 데소게스트렐과 게스토데닌이라는 새로운 합성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한 3세대 피임약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상품명은 마이보로와 머시론이고, 미뉴렛, 멜리안, 디엄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3세대 피임약 제품 이름들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익숙할 거예요. 광고를 많이 하니까요. 3세대 피임약은 2세대에 비해 채모와 여드름 부작용을 더 개선했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과 채모가 생기는 부작용을 없애버린 피임약이 개발되었는데 바로 4세대 피임약입니다. 4세대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더불어 두 가지 새로운 합성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드로스피레논과 디에노게스트입니다. 드로스피레논 성분은 야즈와 야스민이라는 제품 속에 들어있고요. 디에노게스트는 클레라라는 피임약 속에 들어있습니다. 1세대 피임약은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니까 제외하고 2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모든 피임약은 피 덩어리가 생겨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걸 혈전색전증이라고 하고,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혈전색전증 부작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피임약 중에서는 4세대 피임약이 이런 혈전색전증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커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2012년과 16년에 4세대 피임약과 관련한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세대 피임약은 현재 약국에서 임의로 구매하실 수는 없고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4세대 피임약 성분인 드로스피레논은 생리통의 원인이 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월경통에도 응용할 수 있고, 또 생리전 증후군이나 여드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임약의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피임약 복용을 기피하시는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신데요. 위장장애나 유방통증, 편두통 같은 그런 부작용은 피임약의 성분 중에서 주로 에스트로겐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런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낮고 합성 프로게스테론의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약국에서 피임약을 선택하실 때는 3세대 피임약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무난한데, 심장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2세대 피임약을 추천드리고요. 여드름이나 채모가 생기는 부작용 또는 월경, 과다나 생리전 증후군이 심한 분들은 4세대 피임약을 의사와 상의해서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전 색전증, 그리고 심장이나 뇌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유방암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4세대 피임약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이 있는 여성들은 피임 효과가 떨어지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 이외의 다른 피임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담배를 15개 이상 흡연을 하는 여성분들도 피임약 복용 시에 혈전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세대 피임약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2세대 피임약 미니보라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아주 유명한 상품이죠. 머시론이라는 제품인데 3세대 피임약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멜리안, 그리고 디어미, 그리고 미뉴렛 이런 제품들도 약국에 가시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도 전부 3세대 경구용 피임약입니다. 야즈하고 야스민 이런 제품인데요. 4세대 피임약의 대표적인 두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들은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는 없고요. 병원에서 의사 처방제 내에서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받으시면 되는 제품들입니다. 이 두 제품이 혈전 색전증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중에서 4세대 제품들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이 4세대 피임약들의 단점이 또 있는데요. 비싸요. 이런 2세대나 3세대 피임약들보다 약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4세대 피임약을 처방 받으실 분들은 그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일 무난합니다. 3세대 피임약. 일반적인 분들은 3세대 제품으로 가시면 돼요. 피임약을 복용하고도 피임에 실패할 확률은 이론적으로는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현실에서는 실패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피임 실패율이 높아진 이유는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임약을 깜빡하고 안 먹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임약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약 복용을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용법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자신에게 맞는 피임약을 선택하는 간단한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피임약 구매 시에 약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주 정도의 휴식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에너지 재충전해서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재현 약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